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재 예방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화재 예방법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협의 및 수립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뭐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뭐 시행 전년도 9월 31일까지 뭐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방청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 삼아서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들도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 다음 내용 보실게요. 자, 화재 안전 조사의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자, 화재 안전 조사의 실시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방관서장이죠.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데, 자,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지 이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도 총 1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것들이냐?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염에 관한 사항, 제가 아주 굵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에 또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정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에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자,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자체는 뭐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그리고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 바로 이 조사단의 뭐가 된다? 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고 위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한다? 소방관서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소방관서장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자,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냐?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자, 과장급 과장급이에요.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기술사, 그다음 소방시설 관리사, 그다음에 소방 관련 분야의 자, 석사입니다. 학사 아니고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제 이런 게 오답으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출제되고 있고요. 뭐 이거를 3년 이상으로 바꾸면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소방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임기는 몇 년까지?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5번째, 6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손실보상. 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게 나와 있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자, 무엇으로 보상한다? 바로 시가로 보상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가로 보상한다라는 거. 그리고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 내용 보시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화재안전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자, 공개하는 그러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자, 공개하는 경우 며칠 이상? 이런 것들 30일 이상.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10일 이내에.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것도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날짜 30일 이상, 10일 이내, 10일 이내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의 처리입니다. 자, 여기도 내용을 딱 보시면 날짜들이 나와요. 그 날짜, 기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 그날부터 며칠 동안,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14일 동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14일 동안. 그 다음에 옮긴 물건 등의 보관 기간은 중요합니다. 공고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7일까지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고 기간의 종료. 지금 14일 동안 그 사실 공고한다고 했죠. 그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7일까지로 한다라는 거죠. 보관 기간입니다. 보관. 자,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보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 등을 뭐 한다? 매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하는 거, 파는 겁니다. 매각한다. 자,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 등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뭐한다? 네, 폐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유효기한 지났을 때 폐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자, 지체 없이 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벌어들인 그 수입은 세입 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 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째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자, 얼마 동안 한다? 연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소방관서장이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 조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입니다. 관계인. 자,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자,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중요하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10일 전까지.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10일 전까지.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 10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회 이상, 그리고 10일 전까지 이런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일단 이 소방계획서는 작성 같은 경우는 누가 하냐? 바로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방계획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총 15가지가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었냐? 자, 첫 번째, 여기 있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의 일반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방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대응 대책, 그리고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 계획,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화구획, 재현구획,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염 대상 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계획, 그리고 이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 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제가 체크해드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몇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대하여 뭐한다?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바로 지도 감독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화재 예방법 시행령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